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정보기관,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입니다. 안보에 피냄새 마다하지 않는다. 찍히면 반드시 죽인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입니다. 1929년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비밀 민병대 산하 첩보기관으로 출발한 모사드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2,700회 이상의 암살 작전을 수행했고 매년 27억 3천 달러 이상의 돈을 쓰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 함은 모사드의 작전 수행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국정원 대공 관련 직원 수백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더기로 퇴출되고 국정원장 4명, 기조실장 등 간부 등이 구속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국가 존립, 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안보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도 외교 관계도 거칠 것이 없고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모사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정원은 해체되어 없어져야 할 기관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단골 구호입니다. 또 북한 선전 선도가 동일한 구호이기도 합니다. 지난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의 지령문 안에도 포함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사드에 찍히면 바로 죽습니다. 모사드 요원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사드 요원은 이스라엘 국민의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개혁예산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강범위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4명이 구속되는 등 국정원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정원은 초토화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하영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등이 구속되었고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은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건과 관련해 국방부 전 고위직에 대한 소환조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도 구속을 면치 못합니다. 국정원에 파견된 변창훈 검사는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국정원 및 사이버 사령부의 대북 심리전 역량은 무력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좌파 선전선동 세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여론조작, 정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인성TV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 CSIC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국가안전정보원 ASIO 마이크 버지스 원장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호주 총선을 앞두고 한 외국 정부 기관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을 심으려고 시도한 것을 발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바이든에게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과 좋아요, 클릭은 기사에 대한 여론을 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참고 역할을 합니다. 국정원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중국 4천만 명 댓글 부대 우마오당과 중국과 동맹 관계인 북한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지난 40 총선에서 자유우파 국민이 지지했던 국민의힘이 참패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전에서 심리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선거 막판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한 대파 이슈가 나왔지만 이 또한 여론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공천을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 외연 확장 전술은 아직 부족한 한동훈 위원장이 저들의 심리전에 말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 전국에서 심리전과 여론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국내 좌파 세력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 조작, 여론 공작을 펼친다면 대한민국 어떤 기관이 막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무장 해제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역량이 될지라도 섣불리 나설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한다면서 여론 조작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난날을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좌파 세력은 국정원, 대북 심리전, 여론전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네이밍한 것을 박인성 TV는 국정원을 악마화한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지금의 국정원을 대신하여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전 팔레스타인 땅 민병대 산하 기관인 첩보기관 모사드처럼 이 자발적인 민간 애국 첩보기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